세계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인천 영종도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류 장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래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 빈 공터에 모두 빽빽하게 상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왜 더 이상 안 들어오노?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강호발 오늘도 인천 영종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이틀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 잡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인천 한류 마을입니다. 안내도에 보시면 저렇게 제법 규모가 크게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다 들어섰다면 거뜬히 한 마을을 이루면서 상권이 거의 형성되고 한국 관광 안내 책자에도 수록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마을이 될 수 있었는데 구독은 인류애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 순전한 촉으로서 발견하고 보여드리는 유튜브는 강호발이 세계 최초고 유일합니다. 자, 이것은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강호발의 단연간의 촉수와 임장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자자찬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최초로 봤을 때 매우 흡사한 마을이 한국의 저 최남단 바로 탐나국의 조천 스위스 마을. 자, 그곳이 이것과 집의 형태도 비슷하고 사업 구조도 흡사하고요. 집의 색깔만 여기가 좀 점잖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를 놓으면 저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공인중개사무소들도 임대가 나오고 폐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마을 일대 공시를 채워 넣어야 할 입장에 있는 이 공인중개소의 폐업 상황이 이곳이 처한 상황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잘 안 되는 것도 또 비어 있는 것도 너무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3층인데요. 1층은 상가 영업 매장, 2, 3층은 숙박 용도나 아니면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익형 상가주택입니다. 조천 스위스 마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정말 흡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을 단지 형태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내실이 좋은 편입니다. 면적도 크고 실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곳들은 살짝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공간을 억지로 좀 짜내서 연출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돌아보실 건데요. 이곳 단지의 1층 상가는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2, 3층은 확인이 100% 안 되는데요.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 아마 주인이 살고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1층은 영업성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바로 공실 상황이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 한류 마을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호텔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사업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웃 한 곳에 조성하게 된 건데요. 만일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면 지금 여기는 거의 다 들어차고 분양에 경쟁이 붙었을 정도로 아마 치열했을 겁니다. 이 거대한 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현재 될 듯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짓다 마른 호텔은 결국 25% 짓고 결국은 최종 사업 연장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서 아마 앞이 막막하게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모든 원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중국 자본 리조트가 완공이 되었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었다면 외국인들의 발걸음과 중국 말소리 뒤에서 쎄쎄 이런 소리들이 단지 안을 가득 메웠을 겁니다. K-POP, K-푸드 이런 간판이 영상에 종종 보이실 건데요. 그런 것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중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였는데 4년이 넘도록 안 옵니다. 일이 안 될라 하면 난데없는 역병이 괴롭히질 않나? 또 실컷 서로 잘 지내다가 전쟁이 터지지를 않나? 인간사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 마을이 생존이 달린 입장이 이제 되었다 보니
자체 자구책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단합을 하면서 마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보이실 건데요. 이런 것들도 미래에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단지를 예쁘게 가꾸고 있는 모습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이 저의 수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건데 제가 느끼는 점은 요새 일종의 밑장이 받쳐져야 하는데 밑장 부분에서 발전이 없고 기존의 위, 중간 이상의 인구층을 상대로 영업을 해먹어야 하니까 임대도 안 되고 원룸도 안 되고 학원도 예전 같질 않고 심지어 종교계조차 받쳐줄 새싹들이 없습니다. 젊은 종교인들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보다 쌤들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 영상에 보이는 2, 3층짜리 이만한 고급 주택을 마을에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무조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만한 집에는 많은 세입자들을 받는데요. 세를 놓게 되면 집주인이 혹시 애가 몇 명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묻습니다. 이제 애가 많은 세입자는 미리 제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기본이 한 2, 3명 됐으니까요. 2명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착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면서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변명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명을 쳐놓고 주인의 눈치를 상당히 살핍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그 당시는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복덕방 아저씨나 할배가 그래도 얼굴에는 아무래도 난색이 그냥 나타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동네 아니라 다른 개인주택에도 예전만큼 세입자가 문의를 그렇게 할까요? 6, 70년대 어린 강발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층이나 3층 새집에 한번 살아보는 거였습니다. 맨날 1층 새집에만 살다 보니까 2층짜리 집에서 2층에 새들어 살아보는 거 그게 이상하게 어린 눈에 좀 부자로 보이더라고요. 새집이지만 그래도 2층 그것이 부자로 보였으니까 철이 없어도 상당히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보다 집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보다 상가도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도 작금의 부동산 상황의 현실 이런 것을 좀 봐주시고 앞으로의 투자 생활, 경제 생활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참고가 좀 된다면 영상 제작의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